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436화 미쿡 정치농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사저씨고요. 오늘도 뉴저지의 양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여기는 지난 3, 4일간 비가 많이 왔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막 개기 시작하네요. 아주 상쾌하게. 뉴저지 날씨 여기도 오늘 어땠습니까? 예. 네, 비 많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아, 현재 내리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온도도 좀 쌀쌀한 편이죠? 그쵸. 예, 예. 근데 이 비가 그치니까 온도가 훅 하고 올라가네요. 이제 여름이 곧 올 테니까 또 이렇게 비가 와줘야 뭐 나무며 꽃이며 여름 맞이할 준비를 하겠죠. 예, 예. 자, 오늘은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6월 3일, 뭐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나누고, 또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새로 출범을 한 지가 벌써 4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했던 말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고 미국의 생활은 좀 괜찮은 건지, 이 두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재외국민 투표 이제 끝났죠? 저 뉴저지 네. 쪽에 좀 어떤 동포분들 얘기가 좀 있습니까? 제 주위에는 대부분이 그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이 미국에 있는 동포들 뉴스를 보니까 뭐 엄청 높더라고요. 좀 자랑스러워요. 네, 예년에 네, 비해서 높습니다. 네. 등록하고 나서 투표까지 하신 분들의 숫자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는 역시 계엄으로 인한 사람들의 불안,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투표율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지역에서도 지난 선거에서 이번에도 랄리에 제외 투표소를 설치해서 한인회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또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가 벌써 시작됐다네요, 한국엔. 예. 오늘 시작됐죠? 한국 예,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목금 무슨 노래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금 네. 해가면서 예, 저도 토요일은 아니라 들었어요. 이거예요. 예, 토요일은 아니라고 목금에 사전 투표 꼭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음악을 듣고 참 흐뭇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주에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이 3차까지 이루어졌어요. 예. 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양희님, 한국에서의 대통령 후보 토론회 보고 느낀 점 또는 가장 인상 깊었던 점 하나 말씀해 네. 주세요. 아, 일단 제가 지난번에 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 그분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에 대해서 약간 미안한 마음과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면 만약에 권영국 후보가 없었으면 이재명 후보 혼자서 그 김문수와 그 이준석의 말도 안 되는 그 진흙탕 그 모욕적인 공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공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는 권영국 후보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자리를 잘 지켜줬구나. 그래서 이제 막판에 뭐 할 수만 있다면 그냥 후보 단일화까지 해준다면 아주 최고로 좋은 거겠지만 뭐 그냥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나마 이 대통령 후보 경선 자리가 그 초등학교 토론장보다도 더 형편없이 될 뻔했던 자리가 그나마 체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권영국 후보에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 예. 하여튼 뭐
투표에서 뭐 몰표가 나와야 되고 표를 분산시키지 말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노동 문제나 환경 문제 그것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는 정당이 있긴 있어야 돼요. 먼 미래로 봤을 때. 예,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의 양대 정당들은 기업 간의 관계 때문에 그거를 뭐 말로는 뭐 내가 집권을 하면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업에서 돈을 받고 거기에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는데 어떻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정당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진보적인 정당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그 의사를 밝혔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보를 대표하는 민주노동당이 있는 것도 네, 여러모로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서로 때는 좋아 예, 보여요. 협력도 하고 그렇게 서로 네. 공존해서 안 풀리는 부분 네, 풀어 토론할 나가고 때도 계속해서 그 권영구 후보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바라는 바를 계속해서 공약을 거기에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계속 의견을 냈잖아요. 그것도 되게 보기 좋았어요.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혼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동의하고 그런 동의되는 거에 있어서는 노력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나중에 권영구 후보가 얘기하는 거를 잠깐 어디서 들었는데 뭐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게 이렇게 뭐 다 나중에 이렇게 밀어두는 그런 대답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토론을 해서 가장 좋은 그런 답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면 지난 대선 토론 보고 느낀 점 양희님 하나, 저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3차 토론하는 거 보셨나요? 예, 완전히 뭐, 난리가 났는데, 예, 예, 봤습니다. 예, 다 네. 봤죠. 일단은 그 3차 토론, 2차 토론은 또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작정을 하고 나와서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가 그냥 그런 뭐 공약도 없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이재명 후보 깎아내리고 거기에만 지금 집중해서 하다가 한마디로 이준석 후보가 약간 똥볼을 찼잖아요.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아마 예전에 그 펜코던가요? 그런 이렇게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데서 그 이재명 아들이 그 어떤 거기에 멤버로 있었고, 근데 비슷한 그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심한 발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여성 비하적인 그런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고, 그거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이제 국힘 쪽에서든 아마 그렇게 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그거를 잠깐 모르겠네요. 그거는 어떤 신문에서는 정확하게 최근 신문에서는 뭐 벌금형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긴 아니에요. 그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하여튼 그거는 저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거 예. 조선일보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라고 나왔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원인이 뭐든 간에 그렇게 모든 국민이 가족들이 다 앞에 앉아서 있는 그런 TV 방송에서 그렇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한마디로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는데도 여전히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 자기는 거기에 사람들이 얘기하고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없이 그대로 말을 옮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이런 장소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격도 없고 특히나 대통령 후보로 감히 나온다는 거는 정말 수준 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계기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글쎄요, 지금 특히 명태균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허나 후보가 그렇게 나가는 거 보면은 물론 뭐 한 사람 네. 말만 들으면 안 되겠지만 김용남 저기 전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 좀 문제가 많이 있긴 있나 보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예.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들었는데, 이분이 원래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지었고, 제가 그 책은 안 읽어봤는데 보수주의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준석 같은 이런 젊은 정치인을 좀 같이 일을 해보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준석하고도 친분이 있게 지내다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그리고 떠나고, 이미 그 전부터 윤석열 아마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이분이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 해서 그쪽을 떠나서 좀 진보 패널들하고 같이 많은 방송들을 하고 그러는 거를 들었는데, 이분도 아주 완전히 학을 띄고, 저도 허은하 전 개혁신당의 전 의원이죠. 요번에 그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거기서 탈당을 하고 윤석을 떠났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준석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예전에도 그 성상납 관련돼서 이런 뉴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검찰발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검찰을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거는 약간 그냥 개인 프라이버시 같은 거기 때문에 뭐 뉴스를 찾아보거나 그런 적 없어서 정확하게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나쁜 기사들이 나오고 평판이 나온다는 거는 이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박근혜 키즈로 이 사람이 처음 나왔다고 그것도 들었거든요. 어떤 그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은 보수를 지향을 하면서도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이 사람이 좀 더 개혁적이고 참신해서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이 사람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게 요번에 드러났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많은 단체 또 개인들이 이번 일로 해가지고 이준석 후보를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어떤 분들은 아마 이번 일로 정치 생명까지 잃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저는 길고 넓게 보는데 젊은 정치인 있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 지금까지 나름대로 영리하고 결단력도 있고 어떤 뭐 투지도 있고 이런 걸로 좋게 봤는데, 지금까지 보인 행보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게 개혁신당까지 서로 만들었는데도 그 안에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는 거 보면서 안타깝게도 이준석 후보는 한계가 있나 보다. 그렇지만 그러한 젊고 또 보수적인 가치를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젊은 후보 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염소 아저씨는 요번 그 경선을 보면서 무슨 특별히 어떤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아주 참담한 생각을 했죠. 단지 그냥 후보가 누가 좋다, 누가 잘못됐다 그런 그 생각한 게 아니라, 물론 계엄 내란 이 아픔을 겪고 나서 새로운 후보를 뽑아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는 희망은 있는 그런 국면이긴 한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새로운 정부긴 한데 사람 바뀔 거고 대통령 바뀔 거고 할 텐데, 그럼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어떤 길로 가나? 이거를 아무리 후보 토론에서 들어보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후보들이 어떤 언론과의 얘기한 것들을 아무리 제가 곱씹어 봐도 나갈 방향이 잘 안 보여요. 입에 발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새 공약 뭐 누구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AI다 쳐도 다 만들어줄 거래요, 아마. 보좌전이 없어도. 뭐 환경을 개발할 거고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선진국 5위 안에 뭐 들게 할 것이며 경제 성장률 몇 프로 이상을 할 것이며, 이런 거는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후 온난화 문제와 이런 것과 기업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 것인가? 정말 출산율 문제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데 기업과 직원 간의 관계들은 변화되는 것이 없고, 물가는 올라가고, 중국은 저렇게 성장해 나가고, 미국은 압박을 하고, 산업에 대한 투자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해요. 각 후보마다 열심히 물론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 있고 가겠죠. 차라리 배고플 때 야, 이제 전 국민이 쌀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이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야, 우리 이제 쌀밥 먹을 수 있어. 열심히 일하는. 근데 지금은 참 암담하고 뭐 안 낳던 애들을 갑자기 낳을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고, 집값이 많이 들고, 교육 환경도 안 좋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럼 갑자기 애를 낳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 다 생각해 보면, 야, 쉽지 않은 앞날이겠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그런 거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크게 느낀 게 그거예요. 상당히 암담한 날들이 올 것이고, 물론 뭐 훌륭한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헤쳐나갔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미리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요런 점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 대선 얘기 요 정도로 마치고, 자, 미국 현실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제일 자기가 한 공약에 비춰봤을 때 성과가 제일 많은 게 뭘 것 같아요?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요, 이민자 문제. 아, 그쵸. 이민자 정책이 이민자 더하네요. 단속하고 하는 것만큼은 그거는 공약에 못지않게 다 실행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 뉴욕, 뉴저지 같은데 한인사회도 많이 좀 불안해하죠.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그 동생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주로 사시면서 영주권자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들하고 같이 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아마 그 거소증인가 그걸 만들기 에 나갔다가 같이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근데 예.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들한테 엄마는 어차피 영어를 못 하시니까 아들한테 너 요번에는 그냥 가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한국에 왜 가냐? 너 미국 아마 그리고 어머니가 미국에서 안 살지?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도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영주권을 갖고 있어요. 한국에 나가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일 보러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근데 옛날에 비즈니스 하면서 무슨 상표법인가 뭔가 걸린 게 조금 있대요. 그런 게 있어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들어오다가. 그래서 어, 지금은 서류 미비된 분이만 불안한 게 아니라 지금 영주권자지만 약간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분들은 한국 왕래 자체를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많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그 시민권 조건에 의해서 거기 보면 그 스탠딩 뭐 시리즌십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시민으로서 모범적으로 예, 살아야 스테러스 된다 이거죠. 네, 유지해야 모범적으로 된다. 살아야. 그런 예. 게 있어서 그거는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그렇기 없는 때문에 거죠. 예.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런 벌칙금이라든가 그런 것만 있어도 그냥 시민권 받는 거를 이렇게 안 주면서 추방까지도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서류가 미비된 어떤 분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분들 어, 많이 어, 계시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은 ICE에서 갑자기 쳐들어가지고 일제 단속을 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물론 그 주나 그 카운티에서 원하지 않으면 함부로 연방에서 그런 일을 보내서 뭐 단속을 하고 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막 쳐들어올 때 그걸 뭐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참 재수 없으면은 그런 일이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 어떻게 뭐 주로 좀 큰 도시 뉴욕, 뉴저지나 캘리포니아나 뭐 시카고, 일리노이스 이렇게 좀 민주당 텃밭인 곳 이런 데를 좀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 뭐 감인지는 모르겠어요. 감인지 실제 제 말이 그 근거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하여튼 많이들 불안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일손들을 다 떨어버리면은 영업에 지장이 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그렇게 안 하면 또 중범죄로도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내가 찾아봤거든요, 다. 중범죄도 될 수가 네. 있습니다. 예. 예, 미스디메너나 뭐 벌금 좀 내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징역형까지도 가고 중범죄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불안하고 또 어제도 뉴스를 봤습니다. 메인주. 그렇게 크게 큰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메인주가.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저, 시에서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식당을 뭐 15년, 20년 하던 사람이 그냥 잡혀갔다는 뉴스가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 근데 거기에는 이 사람이 왜 잡혀갔나 뭐나가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만약이라도 뭐, 누군가 그 사람이 못마땅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냥 고발을 해버리면 예, 그래도 그 전에 적어도 보니까 네, 이런 이미 TV에 보도면은 이 사람이 무슨 혐의로 잡혀갔고, 뭐 누가 잡아갔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말이 없다고 그래요. 다만 아마 이 식당에서 식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 시장이, 미국 사람이, 아, 이 중국 그 사람 여기서 오랫동안 건실하게 식당을 잘 해왔고 했는데, 나도 모르겠다. 왜 이 사람을 잡혀갔는지. 모든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요 정도 발언밖에 못해요. 기자 앞에서. 그러니까, 와, 네. 너무나 이 오리무중인 거예요. 오리무중.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신고하면 보상하는 그런 제도를 한다고 본 것 같아요. 아, 맞는지 모르겠어요. 고자질 하면은 상 준다. 그 신고해라. 네, 예, 예, 하여튼 참 어수선합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문제들까지 돼서 각 업소들이 뭐 차질을 받고 이런 것이 뭐 한두 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될 때 얼마나 이 경기에 타격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시각은 이겁니다. 이것도 저 혼자만의 시각이라서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 과거로 돌아가져요, 다. 내가 몇 번 맞아요. 주장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민 문제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진보라는 관점에서 봅시다. 진보 있잖아. 우리 니체의 진보적 거시사적 관점. 예? 뭐 다윈의 진화론. 그런 걸로 봤을 때 인류 사회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국가의 틀을 가지고 너는 올 수 있어, 너는 오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잖아요. 넓은 진보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각 나라가 보호무역하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전 세계가 세금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서로 간에 편하게 물건을 사고 팔고, 예? 사람도 편하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인류의 진보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의 그렇죠. 정책은 분명하게 이런 면으로 보면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한참 관세 장벽을 낮추겠다고 뭐 프리 트레이드가 어떻고 하다가 관세. 뭐 이민 문제도 점점 이제 편하게 가게 하고 뭐 서로 비자도 없애고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안 돼. 이제 단속.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빈익빈 부익부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인류의 진보로 갈 때는. 근데 지금은 계속 그렇죠. 부자한테는 세금을 낮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부 보조 혜택을 줄이고 각 국에 대한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점점 긴장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게 트럼프의 정책을 뭐 막 미사역으로 치장은 하지만 다 거꾸로 돌아가는 거구나 전부 다. 그다음에 인종 문제도 어떻게 돼요? 사람의 어떤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쭉 나가는 게 진보잖아요. 근데 트럼프 정책은 어, 어때요? 백인 이주. 딱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트럼프는 그냥 진보를 포기하고 인간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다 까놓고 보면 자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딱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주에 한참 얘기가 나왔던 그 법안 있죠.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말로는 어때요? 하나의 통큰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말은 그렇게 해서 법안 이름도 그렇게 줬어요. 법안 이름을.
그런데 그걸 껍데기를 벗기면 뭐냐면 80년대 레이거노믹스예요. 레이거노믹스. 부자들한테 코퍼레이션한테 감세해주고 그렇게 해서 혹시 코퍼레이션이 투자를 하면은 트리클 다운 해가지고 경제가 좋아질 거야. 다 용어나 분위기는 다른데 하는 정책은 딱 그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거 양님 들어보셨죠? 들어보기는 했는데 자세하게는 보지는 않았어요. 예, 뭐 자세하게 뭐 알 수도 없어요. 제 참고 자료는 지금 찰스 슈왑 웹사이트에 있는 기사고요. 마이클 타운샌드라는 분이 쓴 기사입니다. 이제 5월 22일 날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215대 214. 딱 한 표 차로 통과했어요. 예. 근데 이 법안은 뭐 크게 얘기하면은 2017년에 코비드 전에 트럼프가 뭐 텍스 체계를 바꾼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내용은 네, 뭐 간단하게 그거예요. 우리 기본 공제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네, 뭐 얼마까지는 세금을 그 금액은 공제하고 그 뒤부터 세금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15,000불이 기본 공제액이었는데 그걸 16,000불로 올린다. 이게 기본 공제액을 올린다는 얘기는 세금을 좀 덜 낸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그렇죠. 내용. 그다음에 뭐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어린애들 일하는 부모가 부양하는 어린애들에 대해서 애들한테 예,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세명이나 있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텍스 혜택을 많이 예, 뭐 받았어요. 책으로 그래서, 바로바로 오죠. 2,000불씩도 오고 옛날부터 네, 있었어요. 이거는 트럼프 전에도 다 있었던 건데 그걸 좀 올린다. 뭐 요런 그다음에 팁에 대해서는 세금을 텍스 부과하지 없이, 없게 않겠다. 뭐 간다. 오버타임에 대해서도 초과 근무에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보셨지만 하나도 혜택이 안 된대요. 실제 우리 생활인들한테는. 왜냐하면 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소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안 그렇죠. 낸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 뭐 깎아준다고 해봤자 혜택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농민들에 대해서 농업 종사자들에 대해서 뭐 세금 감면하고 뭐 지원금 늘린다고 하는데 이거 뭐 관세 문제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농업이 다 파탄나게 생겼는데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게다가 오늘 앨런 머스크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도지를 할 때, 정부 효율성 부서 그거 할 때 사람 막 자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정부 그렇죠. 지원금 다 자르고 그게 다 한 게 뭐냐면 정부 부채를 줄이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원 빅 뷰티풀 빌은 정부 부채를 엄청나게 또 올려요, 계속. 저 이렇게 왜냐면 텍스를 세금을 깎으면, 감면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지금 뿔났어요. 굉장히 실망했다고 그래요, 지금. 트럼프한테. 그거 오늘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뭐 보시면 되겠지만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뭐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도 별로 없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는 게 뭐 트럼프가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 그냥 오 beautiful beautiful fellow American 뭐 그러는데 그 beautiful한 게 아니라 지가 볼 때만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꼭 애를 보고 밥 약 안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빨려 이거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우쭈쭈 이러잖아요. 완전히 이 우리 서민들은 농락당하는 기분이에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네. 저는 트럼프가 뷰티풀이라고 할 때 진짜 뷰티풀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아이 저 안 새끼 또 느껴지죠. 그냥, 아이, 저 세금 또 깎아서 누구 배를 채워주고 싶어서 저럴까. 그리고 예. 결국 자기 가족과 자기 그 주변 사람들만 배 불리려고 저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일단 이 트럼프가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세계의 큰 전쟁들이 안 일어날 수 있다면 그냥 그것만 갖고도 그냥 4년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약할 때 잘 뭐라 그랬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기 딱 하루 만에 대통령 당선되면 하루 만에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젤렌스키 와가지고 뭐 대각관에서 싸우고 사람들이 와 뭔가 달라지나 보다 했는데 러시아가 엊그저께 또 우크라이나에 대량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다 말짱 도로 돌아갔어요. 가자 지구 보세요, 팔레스타인. 뭐 시스파이어가 어쩌고 하더니 지금 팔레스타인 또 애들 굶어 죽고 그쵸. 만 몇천 명이 또 뭐 이스라엘군한테 습격당하고 아무것도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자에서도. 팔레스타인들한테도. 그럼 뭐야 이거? 말만 뷰티풀 뷰티풀 뭐 이랬었는데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말만 떠든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리고 무슨 정부 부채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다 해결할 것 같지만 지금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부 부채 문제도. 예. 그리고 저소득층하고 노인분들한테 뭐 세금 공제해 준다고 막 떠드는데 또 스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푸스템. 네, 그거 네, 문제도 이제는 이 일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걸로 막 제한을 하고, 예. 그다음에 메디케이 혜택도 지금 줄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세금 혜택 조금 받은 거랑 먹거리 지원이라든가 이 의료 혜택 요거를 상쇄시키면 현재 노인계층이나 저소득층한테는 세금 감면 조금 해주는 거 가지고 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이런 분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뭐가 이렇게 뷰티풀이고 뭐가 이렇게 아름다운 법안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 말이라도 하지 말고 좀 예, 진지하게 솔직한 법안에 이름을 붙이는 게 낫지. 뭘 그렇게 우리들을 완전히 어린애처럼 취급하면서 그렇게 사탕 발린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지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그 무역 관세 때문에요. 지금 수입해서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들 아주 지금 고생하고 계세요. 네, 그걸로 가격이 또 잔뜩 올라갈 텐데 아무리 그렇죠. 예, 1대1로 이제 뭐 협정을 해가지고 한다 그래도 그 전보단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토리님이 얘기했듯이. 그렇죠. 그러면은 뭐 세금 혜택 조금씩 그 찔끔찔끔 준 거, 그거하고 물가 올라가가지고 돈 더 쓰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말짱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루묵이고. 하여튼 이러한 현실을 좀 우리가 돌아가는 거를 알아야 된다 해서 우리 미국 정치농장 한국 소식도 중요하고 미국 소식도 중요해서 하나씩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들이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최대한 현실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한번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그 대통령 선거가 곧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가 무사히 아무 일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무사히 선거가 잘 끝나기만을 예, 저는 바라는 예. 마음이 있어요. 평화롭게 선거 끝나는 거 아주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예. 더 이상 그 추운 데서 막 떨면서 시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끔찍한 내란, 유혈혁명,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들과 재외동포들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기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36화 미국 정치농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어요.